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론 정보, 즉 원료 정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료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읽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각종 원료 제조사에는 홈페이지에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품 정보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각종 데이터나 또 뭐 MSDS, TDS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걸 보면서 이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냥 숫자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공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매우 그럴싸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 예시로 가져온 거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금호미쓰이화학입니다. 좋은 회사죠. 회사 이제 개요, 품질과 제품, 그 다음에 기술 지원, 이렇게 해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믿음직한 파트너 금호미쓰이화학 이렇게 돼 있네요. 이 홈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회사 소개를 그냥 넘어가면 조금 미안한 기분이 들어서 회사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제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품 소개 중에 폴리머릭 MDI.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보성 데이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보성 데이터는 폴리머릭 MDI의 제품의 특성. 근데 폴리머릭 MDI가 하나, 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제품이 하나, 둘, 세 개네요. 그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점도,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범용 폴리머릭 MDI, 그 다음에 고분자량 성분이 많은 고점도 폴리머릭 MDI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화학 구조식인데 일반식을 정보를 내놨어요. 여기는 이제 종류고요. 제품의 특성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제품의 종류별 특성이고요. 이거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경질, 반경질, 케이스 분야에 쓰인다 라고 돼 있고, 경질이 제일 앞머리에 나온 이유가 있겠지요.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도에 따라 다양한 그레이드로 구분됐다. 즉 점도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렇게 되고요. 그것이 용도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다. 그 점도하고 연관지어서 용도가 변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점도, 그 다음에 여기는 점도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고분장의 고점도, 이렇게 키워드가 점도입니다. 그리고 화학 구조식이 나와 있는데 벤젠링의 NCO가 딱 튀어나와 보이기에 이렇게 위에다가 딱 꼽아놨어요. 옆에 밑에 이런 데 달아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요. 이렇게 그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 벤젠링 사이에 화학 구조식이라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CH2를 달아놨습니다. 이런 화학 구조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벤젠린과 NCO가 한 덩어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CH2가 요 어딘가 꼭지점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이유가 있겠지요. 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괄호를 치고 n을 써놨어요. n이라는 건 숫자예요. 근데 보통 n이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면 이게 정수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수가 아니에요. 소수 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예외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왜 n이라고 써느냐, 소수 좀 더 있는데,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그 비율이 9대 1이다 그러면 n이 0.9가 됩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정수는 아니지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거는 정수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고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특징에서 요렇게 제품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관이 있고요. NCO 함량이 있습니다. 이게 무게 퍼센트란 뜻입니다. weight 퍼센트. 그 다음에 점도가 25도씨 CPS고요. 그 다음에 비중, 산가, 여기는 뭘까요? 네. 하이드롤라이저블 클로린. 발음이 정말 어렵네요. 가수분해성 염소 이렇게 됩니다. 하이드롤라이저블 클로린. 가수분해성 염소. 자, 제품이 있고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항목으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6개를 갖다 놓은 이유는 즉 외관도 보겠다는 거고요. NCO 함량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점도를 보겠다는 거고요. 비중을 보겠다는 거고 산가를 보겠다는 거고 가수분해성 염소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뭘까요? 이 제품의 품질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의미 아닐까요?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외관 하나 볼까요? 닥 브라운 리퀴드로 완전 통일됐네요. 어두운 여기 갈색, 흑갈색 액체. 이게 외관이래요. 그러면 노란색이나 빨간색 액체면 잘못된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NCO가 30에서 32%. 그런데 33%짜리다. 아니면 29%짜리다. 그럼 잘못된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점도가 있는데 점도 레인지는 확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NCO도 다르죠. 위에 거랑 위에 세 개는 똑같은데 NCO가 다르죠. 네. 그리고 점도도 확 다르고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비중도 좀 다른 것 같네요. 비중도 좀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달라지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가면서 볼게요. 취급 및 저장에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항목에 대해서 취급 및 저장, 보관, 안전 및 보건, 제품 포장, 응용 분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당연히 상품에 대한 특징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용기, 포장 용기죠. 250kg. 근데 여기 취급 및 저장, 안전 및 보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고 있어요. 제품 설명에 심지어는. 이게 이제 MSDS에서 가져온 항목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제품을 사가면서 취급 및 저장을 읽어보고 그걸 명확히 내가 알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한 번쯤 이런 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수분과 반응하여 불용성 우레아를 생성한다. 그러면 MDI 요 하나하고 수분을 섞어 가지고 이게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이거 뭐 반응시키면 폭발하고 그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장 및 사용 중 수분과의 접촉을 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 몇 도시에 보관하고. 근데 여기 보면 35도씨 온도 내에서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50도씨로 보관도 해봐야 돼요.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15도씨면 뭐 영하로 보관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기 내부는 뭐 질소와 같은 프랑스 가스로,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거니까 뭐 그렇다 쳐요. 이거 잘 안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밀봉한 상태로 보관한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리고 각각 온도 범위의 저장 기간에 따른 NCO 함량 및 점도 변화를 표시한 것으로 특히 저장에 주의한다. 즉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장에 주의한다. 특히 밀봉하고 저장하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봉을 해제시킨 상태에서 오랫동안 저장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밀봉해 놓으면 오래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네, 다른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온도 내에서는 그러면 뭐 몇 개월 만에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뭐 5년이고 10년이고 뒀다가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해 주는 거 처음 듣고 있다. 아니면 지금 MDI를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그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원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원료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나오겠어요? 그리고 안전 보건도 무지하게 잘 읽어봐야 돼요. 여기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피부 접촉 눈에 들어갔을 때 증기를 다량 흡입했을 때, 증기란 얘기는 증기가 나올 만한 환경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얘네들을 끓이는 수준으로 대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3번은 해당 없어요. 근데 눈과 피부에 접촉가 있을 때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물을 많이 해가지고 씻는데요. 그리고 의사와 상의한대요. 이게 전부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호장구를 착용을 해야죠. 물로 많이 씻어내고 의사와 상의한다. 이 뜻은 방법이 어떤 뜻이에요? 방법이 딱히. 그래서 접촉이 안 되게, 눈에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요거 내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요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전부냐, 이 전부냐, 요런 게 있어요. TDS, MSDS 다시 가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를 누르면 지금 마우스 보시죠? 여기를 누르면 뭐가 다운받아져요. 여기 밑에 보면은 왼쪽 아래 제 카페 바로 작은 글씨로 위에 파일 이름이 있네요. 이걸 제가 열어볼게요. 요게 다운받아져요. 요게 다운받아져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볼게요. 여기는 적용 분야, 물리적 특성, 취급 및 주의사항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네요. 영어가 많아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거는 브랜드 네임 제품명입니다. 테크니컬 데이터셋, 기술 데이터 자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 특성이 있고요. 특성 중에서는 일부 취급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이런 게 있고, 상온에서 액상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왜 상온에서 액상이라고 이걸 표시했을까요? 네, 상온에서 액상이 아닌 성분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잘 해석해야 돼요. 동절기의 저장 및 취급이 용이하다. 근데 마이너스 20도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의 얘를 넣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러면 얘의 성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용매, 용매가 안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점도는 25도씨에 250 CPS예요. 그럼 이 점도를 왜 25도씨에서 측정을 했을까요? 하고 많은 온도 중에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능기가 2.7이래요. 관능기가 2.7.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따가 일반식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건데 한 덩어리에서 반응할 수 있는 게 2개 또는 3개 그 사이 어디쯤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적용 분야 이렇게 돼 있고 주로 단열재고 자동차 내장재도 일부 적용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NCO 점도 비중에서 평가 방법이 나와 있고 단위가 나와 있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단위에 하이픈이 되어 있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 있고 이 수치는 레인지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순수하고 단일한 물질은 아니란 뜻이에요. 뭐가 섞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NCO 함량, 점도 비중 이렇게만 돼 있고 특별한 얘기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외관 끓는 점 이렇게 돼 있는데 끓는 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끓는 점이 다른 여러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
벤젠링, 여기 벤젠링이 n이 숫자가 1이냐 0이냐에 의해서 달라져요. 또는 3이냐 4냐에 의해서 달라지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마이너스 20도 이하인데 혹시 겨울에 마이너스 한 5도씨 정도 되는데 몇 개월 지났더니 바닥에 뭐가 좀 끼지 않습니까? 네. 이건 달라요. 이하인데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증기압은 무시할 수준이고요. 인하점은 177에서 218도인데 이것도 다른 회사 데이터랑 달라요. 지금 이 데이터가 다른 회사 데이터랑 달라요. 그러니까 요 M200 하나를 금호 미스이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회사 데이터도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안전 건강하고 저장 취급인데요. 이게 합쳐서 다 핸들링 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품 설명을 여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짜리 제품 설명하면서 시급 주의사항이 이렇게 많은 걸 써놨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시급 주의를 열심히 공부해라는 뜻이에요. 너네 위험, 안전하게 다루기도 해야 되고 이 제품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 알고 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다른 회사랑 데이터가 좀 다르다 하는 거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데스 모듈 VK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베스트로 거 폴리머릭 MDI 동종 제품인데요. 각 사마다 제품의 특성이 조금씩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MSDS입니다. 이 자료는 포포 디페닐 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가 40에서 70%래요. 요거는 모노메릭 MDI거든요. 이게 40에서 70%나 들어있다 물에요. 얘는 상온에서 고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온에서 고체인 것과 액체인 것이 혼합해 들어가 있어요. 복합제죠. 액체, 고체, 복합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데이터가 다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플래시 포인트 200도씨 이상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베이퍼 프레셔는 10-4승 토르 mHg 10-4승.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의미상으로 안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끓이기 전에는 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밀도 덴시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연 발화점이 400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해 온도예요. 분해 온도. 그래서 폴리머릭 MDI는 여기 금호 미스에서 데이터로 내오는 여기 170 인하점 177도에서 218도 이거 이렇게 낮은 온도로 데이터를 내는 경우가 드물어요. 177이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인하점이 거의 대부분 이런 개념이에요. 200도 이상에서 잡히고요. 플래시 포인트가 그 다음에 실제로 분해해버려요. 온도가 올라가면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탄화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다른 회사 데이터랑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호 미스의 폴리머릭 MDI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읽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이번 자기가 사용하는 제품에 이런 테크니컬 데이터 시트하고 MSDS 또는 M자 빼죠.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 해가지고 SDS 정도는 내가 보유하고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라고 꼭 생각해서 이유를 찾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원료 취급 방법은 경험과 이론이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경험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소시아네이트하고 물하고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소시아네이트는 알코올의 장독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름 같은 거에 이소시아네이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도
이게 친수성인지 친유성인지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다루는 것이 케미칼이다, 화학물질이다 그러면 화학적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이론의 기본이죠. 그리고 성질은 경험을 통해서 잘 파악해내는 거죠. 이 경험과 이론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질문을 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내가 정하지 않은 특성이 정보로 제공될 때, 예를 들어서 점도의 측정 온도 내가 안 정했잖아요. 그런데 25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왜 40도에서 안 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하지 않은 특성이 정보로 제공될 때 그 기준을 흐트러뜨려서 가진 정보는 나만의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비교할 대상을 찾아서 반드시 비교해라. 즉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금호 미쓰이 거의 M20이다, M200이다. 그러면 다른 회사의 동일 그레이드 제품의 데이터 또 찾아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회사 거를 찾아서 쓰란 얘기가 아니라 금호 미쓰이 걸 쓰고 있다 그래도 다른 회사의 데이터를 보고 비교 평가를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읽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의미 파악이 됐을 걸로 판단됩니다. 자,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